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최근에 발간된 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초에 엄나경 전 산업은행장, 그전에는 재정경제부 차관으로서 1997년의 외환위기 때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분이 한 공직자의 경제 이야기라는 회고록을 냈습니다. 이 책을 얻어서 읽다가 아주 재밌는 특종거리를 발견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이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북 불법 송금 사건입니다. 2000년 6월 15일에 김정일, 김대중의 평양회담이 있었고 거기서 나온 선언문이 6.15 선언입니다. 이 6.15 선언은 그 안에 북한의 대남 공산화 전략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으므로 한국 사회가 좌경화되는데 하나의 시발점이 된 국가 이익에 반하는 문서입니다. 헌법 정신과도 맞지 않는 대목이 많습니다. 이 평양회담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현대그룹 당시 정몽원 씨가 정몽원 씨는 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정몽원 회장이 일본의 친북 인사로부터 제의를 받아가지고 박지원 씨한테 당시에 문체부 장관이던 박지원 씨한테 소위 남북 정상회담을 소개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북한 측과 그리고 현대그룹 그리고 김대중 정부 사이에 마쿠에서 준비하는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회담에는 놀랍게도 요시다라고 불리는 친북 인사도 같이 동석을 했습니다. 이 민족 문제에 일본 국적자가 동석을 해서 밀담을 했다는 것은 두고 앞으로 따져볼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대그룹의 사업권을 보장한다는 이런 명목으로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의 현금을 보내고 플러스 5천만 달러의 물건을 보내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그럼 어떻게 보냈느냐 하는 과정에 산업은행이 등장합니다.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4,900억 원을 대출해 주면은 현대상선은 현대아산에 그 돈을 넘겨주고 현대아산은 당시에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아산이 그 돈을 바꿔가지고 또 다른 현대그룹의 돈과 합쳐가지고 저 해외에 있는 김정일의 비자금 계좌로 4억 5천만 달러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을 속이고 그리고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더구나 그 송금 과정에서 간첩을 잡는 국가정보원이 간첩 수괴인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돈을 보내주는 일종의 송금책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더 웃지 못할 것은 송금을 하는데 받을 북한 측 계좌 번호를 잘못 쓰는 바람에 이 돈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북한 측은 느닷없이 이미 발표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일정을 연기를 시킵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수금이 되지 않았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루 연기되는 아주 코미디가 뒤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느냐? 그것은 2002년, 세월이 2년 3개월 지나서 2002년 김대중 정권 말기입니다. 9월 말에, 9월 하순에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게 됩니다. 국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를 국정감사할 때 경찰 출신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이 정인으로 나온 엄나경 전 산업은행장에게 왜 산업은행이 무리하게 현대상선에 4,900억 원을 주었느냐 하는 문제를 따지게 됩니다. 이 대출을 한 사람은 엄나경 씨가 아닌데 엄나경 산업은행장이 부임해서 보니까 그 대출해준 4,900억 원이죠. 4,90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대 측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돈은 정부가 쓴 것이니까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전후 사정을 잘 모르던 엄나경 씨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엄나경 전 차관이 쓴 이 회고록에는 이런 비화가 나옵니다. 엄나경 전 차관은 산업은행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는 2002년에 S그룹의 임원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S그룹은 어느 그룹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이 S그룹의 임원이 엄나경 전 차관께 이런 고충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꾸 정부 쪽에서 우리 S그룹한테 대북 투자를 하도록 압박을 한다. 당시에 대북 투자는, 대북 사업은 말이 대북 사업이지 북한한테 그냥 퍼주는 것이죠. 아니면 현금을 주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현대그룹 사건을 알고 있던 엄나경 전 차관은 이게 큰일 났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대그룹을 통해서 4억 5천만 원 달러를 북한에 보낸 것에 그치지 않고 또 S그룹까지 북한과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알리느냐고 고민을 하다가 엄나경 씨는 평소에 믿고 지내는 어느 언론사의 편집국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편집국장을 만나서 이런 사정을 설명을 하고 말하자면 특종거리를 제공해 준 것이죠. 제가 편집국장이라면 만사 젖혀놓고 반드시 그 기사를 썼을 것입니다. 저는 특종 욕심이 많은 기자입니다. 그러나 이 편집국장은 며칠 뒤에 엄나경 차관에게 여러 가지 사정, 언론사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쓸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느냐. 2001년, 즉 대북 송금 사건이 폭로되기 1년 전에 대북 정책에 대해서 김대중 정권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세무사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주 두 분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동아일보 김병관 회장의 부인은 투신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언론사 국장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 짐작으로는 조중동 어느 한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비판하는 이 희대의 특종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엄나경 씨는 실망을 해서 할 수 없이 불안한 또는 화가 좀 난 상태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2002년 6월 29일 연평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이 잘 아시겠지만은 월드컵 기간 중이었고 준결승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팀이 대구에서 터키 팀과 붙는 그날이었는데요. 그 오전에 NLL을 넘어온 북한 함정이 참수리호를 격침시켰습니다. 접근한 걸 알면서도 김대중 정권은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서 먼저 쏘지 마라 하는 교전 수칙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북한 함정이 참수리호의 측면까지 다가왔는데 참수리호에서는 경고 방송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옆구리를 쏘았죠. 그래서 6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곧 반격을 해서
참수리호를 쏜 그 배를, 북한 경비정을 거의 격침 단계까지 몰고 갔는데 또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와서 사격 중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북한 배가 내려와서 참수리호를 때린 그 원수의 배를 끌고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반역에 반역이 중첩된 것이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은 북한 경비정이 참수리호를 겨냥을 해서 작전 연습을 하면서 언젠가는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통신감청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그것을 상부에 한철용 당시 정보부대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상부에서 묵살된 것입니다. 이것은 역적모의죠. 역적모의, 남북한의 역적모의에 의해서 이 참수리호가 희생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엄낙용 차관은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정확하게 참수리호를 때린 것을 보니까 아마 그동안에 북한에 보낸 이 현금이 북한의 무기를 개량하는 데 쓰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분 다 같은 음씨 집안이니까 종친회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고, 엄호성 의원은 경찰 출신이니까 비밀을 잘 지켜줄 것이다 하는 이런 신뢰로 엄낙용 차관이 엄호성 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나를 국회에 불러주면은, 국정감사장에 불러주면은, 정인으로 불러주면은, 또 이런 질문을 하면은 내가 실토를 하겠다라고 밀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002년 9월 말에 있었던 그 국정감사장에서 엄낙용 전 의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엄호성 의원은 이미 상당한 조사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월간조선이 미국 의회 연구소의 조사 자료에 의해서 레리 닉시라는 사람이 상당 기간 앞에 현대그룹이 북한으로 4억 달러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는 정보를 공개한 그 자료를 월간조선이 기사화를 했습니다. 그 기사 이야기를 꺼내면서 엄호성 의원이 엄낙용 전 산업은행장에게 현대그룹에 대한 4억 9천만 달러의 4,900억 원, 약 4억 달러죠. 4,900억 원의 이상한 대출, 그리고 현대가 이것은 우리가 쓴 것이 아니니까 갚지 못한다고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엄낙용 은행장, 당시 정인으로 나온 엄낙용 씨한테 확인을 하니까 엄낙용 씨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북 송금 사건의 시작이죠. 그래서 언론이 이젠 자신있게 4,900억 원의 이상한 대출이 있었고 이것은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 틀림없다 해가지고 보도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에 특검 법안이 통과되죠. 그래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어서 그 과정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핵심적으로 관계했던 박지원 씨, 그리고 한광옥 비서실장, 그리고 이기호 경제수석, 또 이건영 전 산업은행장 등등 몇 사람들이 사법 처리되고 정몽훈 회장은 투신 자살하고 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미결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김대중 정권이 북한에 준 것이 4억 5천만 달러밖에 없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미결점은 그때 핵심적으로 관계했던 박지원 씨가 지금 국민의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 과정에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 푼도 돈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또 단 한 푼도 북한에 넘겨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에 욕심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어떤 이유인지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핵개발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그것도 비자금 계좌로 김정일이 비자금 계좌로 국정원을 시켜서 4억 5천만 달러를 보냈습니다. 그 돈이 북한의 핵개발에 들어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과오에 비교하면 1000배, 10,000배 되는 과오이고 이것은 탄핵감이 확실하죠. 그러나 그때 탄핵하자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지만 탄핵하자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에 책임 있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서 몰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정의냐? 이게 정의냐? 이게 법이냐? 그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이 또 구속까지 시키겠다고 하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남북한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치 현상은 결국은 그 뒤에는 대한민국이냐, 북한 정권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누가 대한민국 편에 서 있느냐, 누가 북한 정권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가리지 않으면은 오늘날의 탄핵 사태의 본질까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엄나경 전 차관의 이 정의로운 폭로는 지금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야 될 기사였습니다. 역사적 특종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워싱턴 포스트가 특종을 했는데 누가 정보를 제공했느냐 하는 것이 관심사였는데 FBI의 한 간부가 그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 한 40년이 지나서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가 아주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엄나경 씨가 자기의 회고록을 통해서 내가 대북 송금 사건의 기획 폭로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책을 많이 보았을 한국의 기자들이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왜 기사를 쓰지 않을까요? 이건 특종인데. 기자는 특종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라야 맞는데 왜 이렇게 큰 특종을 쓰지 않을까요? 이 기사를 쓰면은 박지원 씨한테 불리하다. 또는 문재인 씨한테 불리하다. 박근혜한테 유리하다. 이런 계산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언론은, 한국의 언론은 죽은 언론입니다. 아니, 차라리 죽은 언론이 더 좋아요. 살아서 거짓말 하는 것보다는 언론이 죽어버리는 게 더 나은데, 이 살아서 거짓말만 하면서 국가에 해로운 정보를 확산시키고 국익에 유리한 정보는 차단하는 이 언론의 현상도, 비참한 현상도, 현실도 엄나경 전 차관의 폭로가 함께 지금 폭로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과에 어찌되었든 엄나경 씨와 같은 정의로운 고위공직자가 있었으므로 덮였을 대북 송금 사건이 그나마 폭로됨으로써 그 뒤에는 그래도 한국의 종북 좌익 세력이 북한에 퍼주는 것을 조금 더 조심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의로운 제2의 엄나경이 등장하기를, 엄나경 차관이 등장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